도로교통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형사 책임이 지금 이게 너무 과하다는 게 지금 최고 장점 그렇죠.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만변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민식이법에 터잡은 우리 교통문화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민식이법과 우리 교통문화 함께 하실 분 또 모셨습니다. 황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떠셨어요? 지난번 방송 두 번째 나갔었는데. 두 번째 네. 제가 변호사님과 민식이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괜히 전문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민식이법. 원래 전문가 아니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제가 이곳을 올 때에 두 군데를 지나쳐 옵니다. 하나는 아주 멋진 벚꽃길이고요. 또 한 곳이 스쿨존인데 지나오면서 주정차된 차들을 봤어요. 스쿨존에. 예, 아마 이제 주말이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아마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서 무심코 봤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사롭지 않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민식이법 개정하는 부분이 찬반 여론이 심하잖아요. 네.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좋게 봐서 오늘이 주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우셨겠죠. 평일에는 그분들도 안 세울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도로교통법에서 특히 이제 이 민식이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식이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식이법이 왜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게 먼저 국민들의 공감대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도로 위에 흉기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판례에 나온 사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차 두 대가 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가 앞서가니 내가 앞서가니 앞질르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 차가 막 뒤에 있는 차가 자기를 뭐 일본 말로 하는 걸로 그렇게 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차를 정차를 하고는 뒤로 백을 4, 5m를 했는데 뒷차가 그게 대응을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추돌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로의 흉기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게 나온 것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도로의 흉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음주운전 우리가 왜 측정하잖아요. 모든 차를 다 세우고 왜 음주운전을 하냐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 물론 어느 정도 훼손이 된다. 뭐 불편하고 기분도 좀 나쁘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막아야 돼. 그런 사회적인 그런 권리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런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로의 흉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그 제가 사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자동차 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네, 큰일 납니다. 자동차 갖고 그랬다가 그건 정말 그거는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그 흉기 사용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혹 이제 뉴스에서 보는 보복운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보복 운전이 아니라 와서 박은 거죠. 버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건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이 생긴 그 자체가 운전자들에게는 불편하지만은 안전을 위한 것, 운전자뿐만 아니라 또 도로 위에 사람들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혹시 그 황 대표님 그 도로교통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접촉 사고 났다, 인사 사고 났다, 뭐 이 정도. 근데 도로교통법 보면은 예. 한번 언제 기회 되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는 예. 보행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까지 다 돼 있어요. 진짜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로교통법에 물론 이제 그 정의 개념, 뭐 중앙선이 뭐가 중앙선이고, 근데 거기 차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차마가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운송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뭐 수레, 그러니까 물건을 나르는 뭐 이렇게 말이라든가 소가 끄는 그것도 마차. 네. 그래서 차도나 마차나 똑같이 이 운송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이 차마가 다니는 길에 이 중앙선이 없을 때 달릴 때는 이 보행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요. 차마를 마주하는 쪽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길 가장자리.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행자는 물론이고 운전자에 대한 뭐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거기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고 어린이 보호,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 보호, 뭐 하여튼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죠. 네. 다음에 기회 되신다면 도로교통법 갖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말은 어떻게 다녀라, 사람은 어떻게 다녀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운전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최대한의 안전으로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는 결코 다쳐서는 안 된다. 결코 다쳐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운전은 내가 목적하는 길을 가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아까 보복운전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죠. 그렇죠. 만에 하나고 대부분은 이제 과실로 사고를 내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그럴 때 마저도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우리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법에서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거리 위에 도로 위에 흉기다 자동차가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폭처법이라고 그러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서 보면 흉기,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는가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 우리가 누구든지 보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장난을 하면서 왜 아파트 높은 데서 돌 같은 거 던지면서 요즘에도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흉기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캔 따개, 예. 캔을 이렇게 땄는데 그것도 날카롭잖아요. 손 그런 것도 흉기 처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심지어는 손톱깎이 이것도 흉기로 그걸 갖고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공항에 들어갈 때 그런 거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본래 만들어진 용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 행위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그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기준을 두는 거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법 자체가 운전자들에게 운전을 주의할 것을 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스쿨존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 형사 책임이 지금 이게 너무 과하다는 게 지금 최고 쟁점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국민청원이 30만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현재까지 아직 제가 언론에 있는 거를 보니까 많이는 사고가 안 났는데 스쿨존에서 지금 문제된 케이스가 한 서너 건 이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겠다. 그러려고 하는 이유는 보겠어요. 아무리 스쿨존에서 조심을 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난 사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어린이의 안전 의무를 다한 자동차다라 운전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거 스쿨존이 네. 그 민식이법이 생긴 네. 그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 힘들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더욱 안전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죠. 그렇다면은 교통 문화를 네, 바꿔가는 네, 네. 것이 그리고 더 좋은 성숙한 문화로 이끌어갈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네. 말씀 나눴잖아요. 도로교통법이 62년에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죠. 교통사고 네. 특례법이 82년에 생기고 맞습니다. 38년 만에 38년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게 그냥 뭐 운전자들을 생으로 잡는 거는 그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를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좀 보호를 더 네. 어린이 시각에서 좀 나누자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 내지는 어린이뿐만 아니죠. 뭐 노약자라든가 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운전자들이 네.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좀 더 성숙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민식이법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자동차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공받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민식이법 개정안이 또 다시 개정하자라고 하는 청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법을 개정하고 안 하고를 지금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운전자의 운전 문화를 한 번 좀 더 생각하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이 교통 노약자를 좀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민식이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 만변 TV 교통 문화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는 취지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또 찾아볼 거죠. 네. 네,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만변 TV 시청하시고 의견이나 혹은 뭐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